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이 100곡은 나름대로 그렇게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맛을 보면 이거는 이래서 아래 등급이고 이거는 이래서 중간 등급이고 이거는 이래서 고급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샘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샘플을 준비를 해놓고 오늘은 4가지니까 제가 4가지 샘플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신평을 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찻잎은 몇 그램? 5g을 준비를 해요. 녹차는 3g인데 오룡차 같은 경우에는 품평을 할 때 어떤 차든 간에 청차를 품평을 할 때는 5g을 해요. 그리고 물은 110ml. 그래서 1대 22 비율로 신평을 하는데 가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신평을 할 때 다른 데 보면은 녹차 우리는 걸 가지고 오룡차 신평하고 보이차 신평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분의 품평 기준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국에는 녹차 우리는 거, 보이차 우리는 거, 청차 우리는 거 다 신평 그 용기가 달라요. 물도 그렇고 찻잎도 그렇고. 그래서 오룡차는 1대 22, 5g, 110ml, 100도씩 끓는 물로 한다.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에는 150이기 때문에 그 용기가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완으로 해서 5g 찻잎 넣고 그 다음에 이 물 넣고 우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오룡차 같은 경우에는 3번 우려요. 3번을 우리는데 첫 번째는 2g, 2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릴 때는 3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릴 때는 5분. 그래서 2분, 3분, 5분 이렇게 우리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릴 때 2분이라 그랬죠. 2분 우릴 때 1분이 지난 다음에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향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건차라 그래가지고 건차를 이렇게 샘플을 외형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그 다음에 완정하지 않냐 뭐 완정하냐 뭐 이런 것도 보고 이제 외형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쪽으로 들어가면 우려가지고 할 때 2분, 3분, 5분인데 2분일 때는 1분의 향기를 맡아서 향기에 탄내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잡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분이 지나면 2분이잖아요. 그래서 2분 지난 다음에 차탕을 이렇게 이제 따라가지고 탕색 평가해요. 탕색을 평가를 할 때는 탕색의 탁도, 그러니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탁하냐, 탁하지 않느냐, 그리고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탕색은 무슨 색이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지 막 주구장창 막 향기만 맡고 있고 막 이 맛 보고 탕색 한참 지나고 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의 맛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쓰고 떫은 맛이 더 빨리 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분을 우리거든요. 3분을 우릴 때는 2분이 지난 다음에 향기를 맡아요. 그러면 향기를 맡을 때 어떻게 맡느냐? 뚜껑으로 향기를 맡아요. 그래서 녹차 향기 맡을 때하고 품평할 때 향기 맡는 거하고 오룡차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룡차는 향기를 맡는데 뚜껑으로 맡는데 두 번째 우렸을 때가 그 차의 본연의 향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수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맡았을 때 수선의 본 향이 나와요. 이게 난향이구나. 그러면은 난향이면 난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난향의 그 높낮이. 이거 난향이 굉장히 높네. 이거 난향이 별로네. 그러면은 오늘 은장, 금장, 홍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은장, 금장, 홍장에 따라서 향기에 차이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금장 같은 경우에 홍장 같은 경우는 좀 뛰어나겠지만 은장은 금장에 비해서 낮고 금장은 홍장에 비해서 낮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높낮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탕색 보고 이제 맛 보고 그럼 맛은 그 맛에 그 수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맛이 풍부하게 있는가 아니면은 옅게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거는 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분 후에 물을 붓고 3분 후에 향기를 맡아요. 그러면은 향기가 얼만큼 남아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선을 지금 우리는데 수선의 이 향기가 얼만큼 남아있는가 은장에 따라서 금장에 홍장에 따라서 그렇게 향기가 남아있는 그런 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따랐을 때 탕색의 그 색깔, 농도를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5분 후에 차 이렇게 탕색 딱 따라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엷어져요. 근데 좋은 차들은 아직도 진해. 우리 지난주에 해봤잖아요. 그죠? 좋은 차들은 그 정도로 내포성이라든가 이런 지속성, 우렸을 때 향기, 맛, 탕색 이런 것들의 유지가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가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훅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속성을 보는 게 그 마지막 5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우리가 평가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 찻잎의 그 완정도, 그 다음에 발효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엽저라고 하는데 그 엽저를 여기 완에다가 보통 이제 엽저반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엽저반 쓰지 않고 그냥 이 품평 완에다가 넣어가지고 차가운 물을 넣어서 잎을 이렇게 떨어뜨려놔요. 그러면은 그 찻잎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엽저를 평가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차를 만들었을 때의 그 위조 정도, 그 다음에 유념 정도, 살청 정도 이런 모든 게 나오는 게 바로 또 엽저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평을 할 때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모든 거를 해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평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몸에 부여받고 있는 그 오감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보는 거, 향기 맡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느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난 항상 강의를 할 때 품평을 할 때 오감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이 오감 플러스에 그 다음에 마음을 집어넣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가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를 만들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 있을까. 나는 항상 그래서 이 차를 맛볼 때 우리가 우열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까지 쏟아서 온 정신을 여기에다가 탁탁 넣어서 하면 향기를 맡을 때 그 행복감, 맛볼 때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그렇게 접하고 품평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구입을 할 때도 너무 표시 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구입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차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게 경험이 되고 하면은 속고 사지는 않아. 그래서 이 신평을 하는 그 가장 궁극적인 그 목표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차를 선택을 할 때 공부가 돼 있으면 적어도 조금 더 좋은 차들을 내가 속지 않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신평 수업을 이렇게 겸해서 차를 맛보고 우리가 우열을 가리는 것도 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간 이제 실기로 들어가서 직접 차를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기 들어갔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 흔들어 가지고 상단차, 그 다음에 중간, 하단차, 이 상단, 중단, 하단차가 이렇게 골고루 돼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밀어서 하다음에 이 색을 봐요. 마른 외형의 색깔. 그래서 이 색을 보면은 오룡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거무스름한 색이 있으면서 탄배를 많이 하지 않은 청양형의 그 무암차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에 녹색을 깔고 있어요. 근데 탄배를 많이 한 차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 찻잎 자체가 보면은 아주 거무스름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외형이 균일한가. 그래서 사이즈를 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왜 깨진 차 되게 많았었잖아요. 하나가. 그 깨진 차가 많으면은 거의 10중 8구는 탕색이 굉장히 흐리거든. 아니, 흐려. 탁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깨지지 않은 차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품평을 할 때는 상중 하단차가 균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려서 0으로 놓고, 보통 우리가 하잖아. 나 지금 손 다 씻었어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 것만 이렇게 가지고 해.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위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밑에 것까지 이렇게 잡아서 아래 것까지 균일하게 이렇게 딱 잡혀줘야지 돼. 그렇게 해서 5g, 3g이죠. 4g.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1g 더. 2g이 안 됐나 보네. 5g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첫째 개환에다가 넣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게 뭐냐면은 그 화향 노총 수선이거든요. 벽석 거예요. 벽석 지역에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두 번째 거는 청사함 노총수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화향 노총수선이기 때문에 화향이, 꽃향기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이거는 노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오래된 차나무, 채하 기본적으로 30년인데 보통 한 50년 정도는 돼야지 총미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미라고 하는 오래된 차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총미를 한번 맡아봐봐요. 이따가. 이거는 이제 금장 노총수선 주가 거예요. 드디어 홍장이 나왔어. 이 홍장은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장은 정암차 지역 아니면은 뭐 블렌딩은 분명히 했겠죠. 최고로 좋은 수선만 가지고 만든 게 홍장이에요. 그래서 이 홍장 마시면은 다른 거를 못 마시게 되겠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딱 손을 넣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달라.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그 5g씩 차를 넣고, 그리고 나서 100도씨 끓는 물을 여기 차게 부으면 돼요. 내가 그 물을 딱 넣은가 동시에 2분으로 맞춰놓고 누르면 돼요. 그래서 1분 있을 때 봐야 돼. 1분에서 얘기하면은 향기 맡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다빈이 먼저 이렇게 쭉 와가지고 향기 탁 맡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탁탁탁 빠져나가 줘야지 다음 이렇게 오거든. 자, 물 넣을게요. 자, 시간 맞춰봐요. 시작. 자, 1분 있으면 얘기해줘요. 첫 번째 차는 1분 됐어요. 답을 밝혀주고 할게요. 이거는 화양이라서 시간 봐야 돼. 1분 1분 있으면. 지났어요. 아, 지났어? 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뚜껑으로 다빈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두 번만 코로 이렇게 두 번만 바로바로 우리 예술 선생님 따라오고 잡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먼저 봐요. 지났다. 자, 빨리빨리 나가지고 자, 탕색 봐요. 어떤 색인가? 여기가 조금 어두우니까 내가 모아줄게요. 자, 탕색 거의 비슷하죠? 보통 여기다가 꽂는데 탕색 보라고 내가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자, 탕색이 아까는 이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모아주면 탕색이 더 정확하게 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제일 연하죠, 그죠? 제일 진한 게 어떤 거야?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두 개가 좀 진하지. 요거는 보면은 굉장히 청철해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 보면은. 자, 이제 맛봐요. 잔 하나씩 들어. 자기 잔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씩 들잖아요. 그럼 이제 다 자기 잔이야. 그래서 한 숟가락씩 떠서 맛을 보는 거야. 맛볼 때 혀에 넣고 입안에 넣고 혀 바깥에부터 안에까지 빨아들이면서 맛을 평가를 해야 돼요. 오미 다 알죠? 무슨 맛이 있는가.
맛보고 얘기하기. 밥을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면은 나중에 가르쳐줘야 되나. 와, 우리 혜솔 선생님 인상 썼어. 도대체 뭐야 하고 그러는 거지, 그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는 은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은장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조금 더 화사해. 그리고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두 번째 거는 그 약간 탄내가 조금 나잖아요. 첫 번째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화향이고 청아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탄배를 요거보다 조금 더 했어. 조금 더 하면서 그 맛이 그 두 번째 맛보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더 먼저 나올 거야. 아마. 단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잘 익은 맛. 그게 이제 탄배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데 많이 나지 않잖아요. 약간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단맛이라든가 잘 익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표현할 때 꿀 같은 단맛이 있고 그 다음에 캐러멜 단맛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고나 왜 그 설탕 검은 설탕 졸여가지고 한 단맛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럽을 얘기를 할 때 꿀을 넣은 시럽이냐 아니면 설탕을 넣은 시럽이냐 아니면은 기타 뭐 이런 캐러멜 그런 사탕수수 이런 거로 만든 원료가 좋은 그런 단맛이냐 단맛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보면은 이 두 번째 거는 잘 익은 단맛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첫 번째 거랑. 그리고 세 번째 거부터는 이제 그 수선의 그 난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꽃향기 그 향기가 이제 뚜렷하잖아요. 근데 네 번째 거는 어땠어요? 더 뚜렷하죠. 대신에 더 많았어요. 첫 번째도 이미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차 맛을 우려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그거를 일직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차이점은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맛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먹었을 때 저는 되게 깔끔하고 화사했습니다. 아니 다 이거 다 처음 그냥 이거를 이 차들을 그 이렇게 네 개를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맛봤을 때 느낌. 첫 번째. 전체적으로. 들깨 느낌이에요. 들깨? 그 맞아. 깨끗함. 들깨 느낌. 왜냐면은 고소함 이런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차 맛본 게 맛본 게 아니야. 그 향기가 얼만큼 남아 있는가. 높낮이, 향기의 높낮이. 그리고 향기의 지속성. 그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할 거니까 보시고 맛도 역시 그렇게 볼 거거든요. 맛이 얼만큼 남아 있는가 이렇게 보고 하여튼간 저는 심평할 때가 가장 좀 활기차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석사 할 때도 심평을 선택한 이유가 그 절강대에서는 내가 이제 문화사를 했지만 행다를 할 때는 행다 할 때의 나름대로의 그 행복감이 있거든요. 근데 심평을 할 때는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다도 행다지만 심평을 더 좋아해. 맛가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내가 첫 번째 우린 거 하고 두 번째 우린 거 하고 섞어놨거든요. 이거 한번 맛봐봐요. 시간 없어요. 제가 첫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수선 향기, 꽃 향기가 굉장히 뚜렷해. 첫 번째에 비해서. 근데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향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느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아해. 그게 달라요. 이게 확 와닿는 거는 대신에 확 퍼지거든. 근데 안 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아니라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아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확 와닿으면서도 풍부하면서도 뚜렷하면서도 그래. 이제 네 번째 거는 이제 굉장히 정확한 거죠. 선물 지났어요. 자, 이제 향기 맡을게요. 뚜껑 닫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닫지 말고 정면으로 닫으면 물이 올라가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쏟아져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하나 가지고 안 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해. 보통 다 이 하나만 하거든요. 그리고 오룡차 같은 경우에는 향기하고 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우롱차는 향기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뚜렷하고 그리고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식은 다음에, 이건 팁이에요. 식은 다음에 수저 뒤를 이렇게 향기를 맡잖아요. 그러면은 향기가 나와. 정말 이것도 좋아요. 좋아 이거. 지금 보면은 4개 중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향기가 굉장히 네, 뚜렷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2분 지났어요. 아, 지났어? 응. 자, 그럼 향기 맡을게요. 향기를 맡을 때는 코로 직접 푹푹 들어 마셔요. 이렇게 자기 폐활량에 따라서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향기를 맡으시는 건지. 3분 됐어요. 3분 됐어?
오셔서 탕색 봐봐요. 근데 벌써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은 가려지거든. 그리고 이게 이쪽에 가려지면 안 돼. 그래서 봐도 한쪽에서 보는 게 좋아요. 잘 보이지 이제? 한쪽 이렇게 가려지면 이쪽에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서 보는 게 더 잘 보이겠다. 이쪽에서 보이는 게, 그지? 자, 두 번째 보면은 탕색들이 다 어때요? 굉장히 그 깨끗하죠. 탁한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탕색 이렇게 보면은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더 지금 구분이 잘 돼요. 더 구분이 더 잘 돼요? 네. 아까도 이 첫 번째 거가 제일 그 연했었잖아요. 야, 이거로 비추니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와, 이 더 정확하네. 제가 제일 좋은. 얘가 지금 제일 진하죠, 그죠? 그 이따가 보면은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탕색이라든가 향기라든가 맛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가주는 게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맛봐 보세요. 어떤가? 지금 맛보는 거는 얘기해 주기. 맛을 보고 퍽퍽 빠져나가줘야지. 그리고 일단은 빠져나가주고, 그리고 아사무사하다 그러면 다시 와서 또 맛보면 돼요. 왜냐면 시간이 처음에 맛보는 데 너무 많이 지체하면 뒷사람이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 내가 우려주는 차 마신 거하고 심평하면서 맛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균일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균일하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심평 수업으로 공부할 때가 가장 그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어때요? 고기만 끄떡이요? 누가 얘기할 거야? 단맛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단맛? 네. 단맛도 올라오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맛을 봤잖아요. 어때? 처음부터 가면 갈수록 꽃향기가 더 많아지죠. 갈수록.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뭔가 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그죠? 있고, 응, 맞아, 밀도도 맞아. 높아지고. 응,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화향이기 때문에 화향은 처음에 우리가 딱 마시면은 꽃향기가 확 느껴지는데 빨리 없어져.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담배 냄새도 나면서 잘 익은 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두 번째 거가 좀 더 풍부해.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비해서 세 번째 거는 더 풍부해. 그래갖고 여기부터 지금 두 번째부터는 이제 수선이 가지고 있는 수선의 그런 그 꽃향기가 나오거든요. 난향이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일단 꽃향기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부터는 나와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나오는데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우아해. 근데 많은 걸로 치면은 두 번째가 사실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우아한 걸로 치면은 두 번째 거보다는 세 번째가 더 우아해. 가늘지만은 우아하고 조금 더 아마 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확 나오거든.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품종의 향기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홍장이고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뚜렷한 게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이암차 얘기하면 무이암차 하면 사람들 보통 와 아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문이 풍부해야 돼. 뭐 무이암차는 뭐 아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에서만 아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차에서 아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차가를 우리가 접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아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문은 여기는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아문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있어요. 근데 네 번째 거에서는 아문이 뚜렷하거든. 그러면 이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게 캐스터 마크거든요. 근데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이암차 정암 핵심 구역, 예전에는 삼객 양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범위가 좀 더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물론 삼객 양간에서 생산되는 양도 적지만 꼭 그 삼객 양간에서만 아문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정말 좋은 차에서는 아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암차 지역, 반드시 정암차 지역 꺼야여야 돼요. 근데 반암 지역에서도 아문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단 그럴 때는 나름대로의 조건, 예를 들어서 지역이 뭐 바위가 좀 있다거나 뭐 흙은 무슨 흙이고 뭐 품종은 뭐 어떤 거고 만드는 거는 어떤 거고 차를 따서 만들었을 때 그 원료는 표준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정암 지역 거는 아문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대신에 품종 정암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종의 향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품종의 향기라는 거는 뭐냐? 대홍포는 대홍포 품종의 향기, 육계는 육계 품종의 향기, 수선은 수선 품종의 향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품종의 향기가 뚜렷이 나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그 아문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달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제달을 못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온도, 날씨 뭐 이런 거, 품종에 채다한 원료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면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찻잎이 여린 건지 아니면 센 건지, 이 찻잎이 품종이 잎이 엷은 건지 아니면 두꺼운 건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차를 만들 때 그냥 대충 그냥 자기 느낌으로만 만들거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찻잎의 원료, 그 다음에 그 찻잎 잎의 그런 그 두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품종에 따라서 그런 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를 만드는 사람,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 만드는 날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타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잘 조합이 됐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아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하고 첫 번째 차하고 차이가 어때요? 지금 한번 다시 맛봐봐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자, 맛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릴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속성을 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하고 느껴봐봐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식은 차는 마시면은 이렇게 위라든가 이런 데 좀 자극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식어도 제가 위가 되게 예민한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받아요. 차이 어때요? 이 세 번째 게 홍장하고 노총 그 총미하고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차탕을 떨어뜨릴 때는 있잖아요, 깨끗이 쏟아부어야 돼.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신병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따르고 뜨거우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거든. 깨끗이 밑바닥까지 탁탁 떨어뜨려줘야 돼. 이 밑바닥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탕색 볼게요. 자, 어때요? 제일 진하지? 네 번째 거가. 그 다음에 어때? 두 번째 거죠. 예,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첫 번째 좋다 그랬죠? 첫 번째 거보다 예. 좀 더 진한데. 이거? 걔가 아니 첫 번째 걔 더. 이게 더 진하다고요? 세 번째 거. 아닌데? 진한 것만 보면 안 돼. 근데 바뀌었어요. 깨끗함을 봐야 돼요. 자, 봐보세요. 세 번째 거는 탕색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철명량 그러거든요. 칭서밀량. 그러면은 깨끗할 청자에다가 굉장히 맑고 투명한 그 철자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연한 듯해 보여도 사실은 절대 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맑고 깨끗해. 이 밑 바닥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 탕색 지금 4개가 다 그렇지만 이 차들은 다 특급 중에서 은장, 금장, 홍장 이거지 아래 등급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특급 중에서도 이제 은, 금, 홍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들이에요. 그래서 탕색을 보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그리고 밝아요. 차가 흐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밝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거 맛볼게요. 아, 세 번째 거 맛볼게요. 확실히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가 수선의 향기가 굉장히 뚜렷해. 아직도 뚜렷해. 네 번째 거는 아주 풍부하고. 우리는 좋은 차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기운도 샘솟아. 차 바닥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깨끗하죠? 그죠? 이게 잘게 부서져 있는, 이거 물론 부서져 있기는 하지만 아주 막 잔 게 막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차 구입할 때 부서지지 않은 걸로 사요. 자, 우리가 엽전을 볼 때는 보통 참고사항으로 보면서 심평을 할 때 점수를 주잖아요. 그럼 보통 10점 정도 줘요. 10% 정도. 100점 만점에서. 그러면은 엽전을 보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균일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외형에서 보는 것들을 이 엽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거든요. 근데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엽전 부분이에요. 마른 찻잎에서는 우리가 색깔을 보지만 이 엽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붉게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화된 부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발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니까 발효라는 말보다는 산화, 위조와 이런 주청 과정에서 오는 산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붉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보면은 푸른 찻잎이 많이 있으면서도 붉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잎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야 돼. 보통 무이암차 중에 잎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수선잎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오룡차 중에 잎이 큰 잎이 뭐냐면은 수선잎하고 불수. 그 복건성 영춘현에서 나는 영춘 불수라고 있거든요. 그 영춘 불수하고 이 수선 찻잎이 제일 커요. 근데 불수 찻잎이 수선 찻잎보다 또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찻잎이 큰 게 이 수선 찻잎이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맛은 수선의 맛이고 향은 육개의 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선의 맛은 아주 깊이가 있고 중후한 맛이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차에 비해서 두 번째 찻잎은 보면은 어때요? 조금 더 깨지면서 조금 더 진한 찻잎이 더 많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자, 왜? 이거는 화향이기 때문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차가 그 탄배라든가 이 홍배 이런 과정이 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찻잎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되면서 푸른 찻잎이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탄배를 그만큼 만약에 기계 홍배를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조금 더 많이 했던가 온도가 조금 더 높던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찻잎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가늘다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뭔가 조금 더 날씬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 네 개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차는 우리가 아까 맛봤을 때 뭔가 가느다란 느낌이었었잖아요. 그죠? 가느다란 느낌이었죠. 찻잎을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깨진 찻잎 거의 없죠. 자, 여기도 보면은 깨진 찻잎 많지 않죠. 부스러기. 자, 여기도 보면 부스러기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자, 이렇게 네 번째 보면은 찻잎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조금 더 내려줘 보세요. 자, 찻잎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앞에 거에 비해서 이 찻잎은 더 많이 붉은색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찻잎은 보면은 홍배를 할 때 탄배를 우리가 보통 탄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들에 비해 앞에 세 개에 비해서 탄배를 더 많이 해주고 위조라든가 이런 주청도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해준 차들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에 거보다 조금 더 풍부한 그런 것도 있고 이 원료 자체가 앞에 거에 비해서 더 좋아요. 만들기도 잘 만들었지만 자, 앞에 거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찻잎이 금방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죠? 이것도 퍼진 차 있죠? 이것도 좀 퍼졌죠. 그죠? 근데 이 차는 어때요? 더 잘 말려져 있죠. 이거는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이면 이거는 아직 말려 있어. 이 유념 꼬여 있는 그 유념이 굉장히 아주 그 잘 말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다를 팔 때 제다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위조, 주청, 흔들기, 정치하는 거, 그다음에 유념 이런 것들은 차를 만드는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맛하고 이런 그런 모든 거를 평가를 할 때 다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념이 제대로 안 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위조도 제대로 안 돼도 안 되고 다 그래. 모든 하나 동작 하나의 제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위조는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이고 주청은 그 다음 단계를 그런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살청하는 이유, 그다음에 우리가 유념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음 단계를 위한 그런 그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차의 제다 과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살청에서 오는 그런 단점들이 팍팍 나오고 또 유념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그 마지막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 유념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향기하고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우러나와. 그리고 유념이 잘 된 것들은 차곡차곡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포성이라고 하는 거,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그런 성분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런 맛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집산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라서 품평을 할 때는 기본 제다 과정을 알고 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차를 맛볼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그런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좀 이따가 우리 여기 남은 차들 맛보면서 브랜딩 해갖고 맛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보통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오늘 수선 품종을 가지고 4가지 심평을 하였습니다. 이 4가지 차는 벽서, 청사암, 그리고 죽과 좋은 차들만 가지고 블렌딩한 홍장, 수선 이렇게 해서 4종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벽석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 때 화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을 딱 맡아보면 벌써 꽃향기가 확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청삼 같은 경우에는 잘 익은 그런 그 탄배라든가 홍배라든가 전체적인 그 제다 과정을 충분히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맛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총미도 화향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나오고 그런 그 청삼의 수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청삼의 그 노총 수선이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금장하고 그 청삼 노총 수선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청삼 노총 수선이 좀 더 뚜렷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금장을 맛보면은 가늘면서도 굉장히 우아한 그런 향기와 맛이 유지가 되고 홍장 같은 경우에는 향기와 맛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 그 세 종류의 수선에 비해서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풍부하고 높고 이런 그런 그 장점이 있어서 그 수선의 향기가 뚜렷한 그런 그 맛과 이런 것들을 내포를 하면서 아문이 굉장히 그 뚜렷한 그런 차를 오늘 품평을 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품평을 해서 저도 굉장히 그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품평을 했고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뚜렷한 차를 가지고 품평을 해보면서 다시금 또 품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접할 때 품평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가서 구입을 하시고 맛볼 때 향기는 어떻고 맛은 어떻고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의 지속성은 어떻고 높낮이는 어떻고 그리고 풍부한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차 맛을 품평을 하면 감별을 한다면 조금 더 맛있는 그런 그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품평을 정식으로 수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